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궁입니다. 오늘은 펫 아로마 테라피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를 정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토피에 관한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어 보고 샴푸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마지막으로 아토피에 관련된 제품들은 당분간 다루지 않을 예정이었는데요. 여기서 멍상궁 소심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펫 아로마 테라피 초기에 입욕제 만드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입욕제 만드는 영상을 올렸으니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아토피에는 한 가지 블렌딩만 사용했으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 두 개를 적용해서 아토피용 입욕제도 만드실 수 있겠지. 그래서 샴푸바와 입욕제까지 세트로 사용하시겠지 라고 고민하다가 아니야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두 개의 생각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마음 편하게 한 번 더 입욕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주제는 아토피용 입욕제 만들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피부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이 아니라면 샴푸바로만 관리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욕제까지 사용해 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피부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이라면 목욕 시 샴푸바와 입욕제까지 세트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부병은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관리도 매우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병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신경 쓰며 관리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원래 건강한 아이들은 목욕을 2주에 한 번 정도의 간격으로 시켜주시는 것이 좋고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이때 샴푸바와 입욕제를 함께 사용해 주시면 아이들의 피부병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시피도 정확하게 짜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성인 아이들에게 지성 피부에 좋은 재료들을 써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재미없는 설명을 길게 붙이는 이유입니다. 펫 아로마 테라피는 마법의 오일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펫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해 준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 관리야 모르겠지만 특별한 질병 관리를 위해 펫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해 주실 때에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재료들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피부 관리를 위해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실 때 동일한 효능을 가진 오일이 있다면 발행적인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격은 아마도 반려인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피부에 적용 시 동일한 효능의 오일이 두세 종류라면 발향시 효능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가 에센셜 오일을 설명드리면서 발향시 효능을 같이 소개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소심한 아이에게 적용해줄 오일이라면 발향시 기분을 업 해줄 수 있는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 아이가 너무 많이 흥분하는 성격이라면 조금 다운시켜줄 수 있는 발향 효과를 가지는 오일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흥분을 잘하는 아이에게 흥분시켜주는 오일을 사용하신다면 그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레시피를 작성해 주시고 잘 모르실 경우에는 그냥 제가 짠 레시피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꾸 잔소리쟁이가 되어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녀석들은 목욕 관리가 중요합니다. 샴푸바와 입욕제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욕조가 저렴한 것부터 스파 기능까지 있는 후덜덜한 가격들의 것들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 욕조가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입욕제 관리도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물론 반려인이 사용하시는 욕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입욕제의 양을 물에 맞춰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입욕제의 사용량은 반려견의 몸무게 기준이 아니라 입욕 시 사용하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입욕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재료로 중조 120g, 구연산 40g, 콘스타치 30g,
트레알로스 7.6g. 두 번째, 첨가물 중 유상층, 아르간 오일 1g, 스쿠알란 1g.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 카모마일 점원 3방울, 카모마일 로먼 3방울, 라벤더 2방울입니다. 위 재료는 입욕제 200g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재료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욕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 3가지는 중조, 구연산, 콘스타치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조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중조는 앞서 설명을 들었다시피 입욕제를 만들 때 효능은 물에 녹으면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이온을 흡착해 물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연수작용을 합니다. 그 물에서 목욕하면 탄산수소 나트륨 특유의 탄산 효과가 더해져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에 가벼운 보습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로 구연산인데요. 구연산은 입욕제의 사용 시 린스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콘스탄치는 옥수수 전분입니다. 콘스탄치는 점도가 높아 입욕제의 접착력을 높이고 피부의 건조를 막고 피지 노폐물의 흡착 효과도 있습니다. 주 재료 중 마지막으로 트레할로스인데요. 트레할로스는 버섯, 효모, 곤충, 일부 식물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거의 죽은 듯한 건조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더라도 소량의 물만으로도 다시 소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효모나 곤충 등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세포 내의 당에 의한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이 바로 트레할로스이고, 트레할로스는 장기간 수분 유지 기능과 세포의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할로스는 꿈의 당, 부활의 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입욕제에서의 주된 역할은 보습제입니다. 그 다음은 첨가물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유상층인 아르간 오일입니다. 입욕제에 오일을 넣는 이유는 피모 관리와 간단한 피부 관리입니다. 지난번에는 살구씨 오일을 사용했는데요. 살구씨 오일은 사용감이 가벼워 흡수가 빠르고 말티즈의 브러싱 관리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이상이 없는 아이들은 살구씨 오일을 사용하셔도 되고, 오늘도 아르간 오일이 없으신 분들은 살구씨 오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만드는 입욕제가 아토피용 입욕제이기 때문에 아르간 오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간 오일이 있으신 분들은 아르간 오일을 사용해 주세요. 아르간 오일은 보습력과 노화 피부에도 좋습니다. 지난번 아르간 오일에 대해 설명해 드린 것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구씨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을 넣어주실 때 주의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욕제에 오일을 넣어주는 것은 아이들의 피모 관리의 목적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입욕제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일을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아이들은 털이 있기 때문에 일명 떡이 질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해도 떡지는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오일은 용량을 잘 맞춰서 넣어주시기를 권합니다. 가능하시면 1g만 넣어주시고 특별한 목적이 있더라도 2g은 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계량을 대충 하는 저로서도 오일 계량 때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 욕심을 부려서 오일을 듬뿍 넣었더니 아이들 목욕을 시켜도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첨가물은 스쿠알란입니다. 스쿠알란이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 실크 아미노산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첨가물을 넣는 이유는 좀 더 효과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토피용 입욕제에는 스쿠알란이 조금 더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동안 아토피용 모든 제품에서 주구장창 사용했던 블렌딩, 카모마일 점원, 로먼, 그리고 라벤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경험상 아토피용 블렌딩은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듯 합니다. 이 블렌딩의 핵심은 카모마일 점원이고 로먼과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카모마일 점원은 동물의 소양증, 알러지에 효과적인 오일이고 아토피를 위한 피부 보습에도 효과적입니다. 카모마일 로먼은 피부염, 여드름, 알레르기 피부에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그리고 카모마일 로먼은 발향적으로는 진정작용 및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오일이므로 아토피로 잠을 잘 못 이루는 반려견들에게 발향적으로 적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벤더는 통증과 면역을 도와주며 세포의 촉진 기능과 가려움증, 긁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발향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이상으로 재료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만들어 볼 시간인데요. 입욕제는 만들기 간단한 제품에 속합니다. 그냥 재료들을 순서대로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조, 구연산,
콘스탄치, 트레할로스까지 용량대로 계량해 줍니다. 계량이 끝나면 뭉쳐져 있는 것들은 깨트려 주시고 잘 섞어 주세요. 1차로 가루로 된 제품들을 잘 섞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첨가물을 넣어 줍니다. 아르간 오일 1g과 스코알란 1g을 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잘 섞어 줍니다. 분말에 오일을 섞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섞어 주지 않으시면 그냥 방울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골고루 잘 섞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을 용량대로 넣어줍니다. 입욕제에 사용하시는 에센셜 오일은 별 5개 정도의 오일을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에센셜 오일도 오일이기 때문에 가루와 잘 섞이지 않으니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주세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섞어주세요. 완성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잘 섞어주시는 것입니다. 완성된 입욕제는 통에 담아 아이들의 목욕 시간에 적당량을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목욕 순서가 샴푸로 목욕을 시킨 후에 욕조에 입욕제를 풀어 조물조물 마사지를 해준 후 가볍게 샤워기로 헹궈준 후 목욕을 끝냅니다. 화면에 보시는 정도의 크기의 욕조라면 약 25g의 입욕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 목욕통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구매한 것인데 이제는 작게 느껴집니다. 입욕을 시키실 때는 저렇게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의 간단한 마사지법도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욕제는 린스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맨 마지막에 입욕제를 사용하는데요. 제 후배와 언젠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배는 입욕제를 먼저 사용하고 샴푸바로 목욕 후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었더니 그럼 언니는 언니가 목욕할 때 샤워를 다 하고 입욕하고 끝나? 입욕을 먼저 하고 샤워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입욕을 먼저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기 시작해서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맨 마지막에 입욕제를 사용합니다. 아이들 목욕 시 입욕제를 먼저 사용할지 나중 사용할지는 별 상관이 없으니 반려인들이 원하시는 순서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못난이 태평이 목욕 후 모습입니다. 저는 아직도 팔불출이라 이 녀석이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겨울에 아이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샴푸바와 입욕제를 가능하시면 함께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조만간 보습 로션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아이들의 피부를 관리하는 게 조금은 쉬워지실 겁니다. 이상으로 아토피용 입욕제 만드는 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